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LNG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탱커선, 또 컨테이너선, 그리고 이제 한국과 경쟁 중인 중국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제대로 이렇게 뼈대를 잡아 놓으면 중간중간에 그 완전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영상이나 책을 보시더라도 대부분 사실 설명이 상이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작년부터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 뭐 LNG, LPG 가스선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제 비슷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특히 LNG 시장은 그 조만간 친환경 때문이라도 커질 거라고 알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말은 정말 사실일까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런데 한편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건 사실 수년 내에 벌어지기에는 너무 먼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보시는 건 그 천연가스가 수출되는 주요 경로를 좀 나타낸 자료인데요. 이제 2020년을 기준으로 그 대부분의 LNG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로 아시아 국가에 집중 수입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그러니까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집중적으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만간 LNG 시장이 좀 빠르게 커진다면 그 논리 저변에는 앞서 언급한 이런 친환경 문제보다도 바로 이 동남아 시장이 있습니다. 사실 이 동남아 국가들이 LNG 시장에 키를 쥐고 있다는 얘기는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 전혀 또 생각을 못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건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은 이제 이 기사가 작성된 2016년 이후에, 그러니까 그 후로도 이제 개발이 많이 되긴 했지만은 아직도 어떤 나라들은 LNG를 가져와서 사용할 만한 인프라 시설 구축이 잘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이거는 그 지난달에 나온 기사인데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언급하는 이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에너지 공급의 한 92%가 화석 연료에 의존해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이 화석 에너지,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이 환경 보호비라는 걸 납부하도록 하고, 좀 더 내려서 근데 여기 이제 인도네시아도 보면 아직도 석탄 에너지의 절반을 의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태국은 그 미얀마로부터 받는 가스가 줄어서, 그리고 이제 석탄 발전에 대한 어떤 반발 때문에 이제 LNG 수입이 크게 늘어날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생산량 확대 한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조만간 LNG 수입량, 그러니까 LNG 수입량을 2021년 대비 2025년에는 무려 이제 4배 정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어쩌면 앞으로의 LNG 시장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유럽 선주들의 발주, 그리고 이제 북극 항로 쇄빙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러시아가 아니라 동남아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이 말은 만약에 이제 조만간 이들 국가에서 LNG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이제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LNG 선박에 대한 수요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조선업에 길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물론 다른 시장도 봐야겠지만은 이 동남아 시장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나 발주를 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이 시장이 커지는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선주들이 이 동남아 국가들에 필요한 이 가스던들을 대거 발주한다면 그때도 국내 조선업이 또 한 번 이렇게 호황 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요? 사실 이 LNG, LPG 같은 가스선만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대개 이제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LNG 선이나 LPG 가스선이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특히 이제 요즘에 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 LNG 선박만 수주했다고 하면 엄청난 고부가 가치 선박을 수주하는 것처럼 이제 기사를 쓰는데, 그런데 이제 가스 선박이라고 무조건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한번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아무튼 국내 조선업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가스선들에 더해서 이제 탱커선도 같이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중에서도 이런 대형 탱커 선박들의 수주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 VLCC라고 하는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한 20만 톤 화물, 특히 원유를 이제 적재할 수 있다고 하죠. 여담으로 이제 한국에서 사용되는 원유량이 하루 원유량이 이제 한 30만 톤이라는 걸 감안해 보면 이 배 한 척으로도 엄청난 원유를 실어 나르는 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탱커 선박은 이제 국내 조선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도크 비중에서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탱커선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선정 중에서도 이 탱커선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찾는 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사를 보시면 지난 2020년 11월 달에 이 한국조선해양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당에 발주된 VLCC 약 20만 톤을 실을 수 있는 이 초대형 원유 운반선 2척,
그리고 이제 연간으로 따지면 총 21척을 이제 수주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삼성중공업도 뭐 기사에 보면 3척,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도 6척을 가져왔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국내 조선사 중에 아무 기업이나 찍어봐도 주가가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보시는 거는 그 대우조선해양의 차트인데요. 여기 이제 하늘색 선인데, 이때 당시가 이제 11월, 이때 당시가 이제 방금 보신 이 기사가 나왔던 시점이니까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21,000원이던 주가가 이제 한 달 동안에 거의 30%가 올라서 27,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주황색은 그 한국조선해양의 주가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 11월을 기점으로 이제 크게 오르죠. 그리고 이제 보라색은 그 삼성중공업의 차트인데 마찬가지로 좋은 흐름을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변에는 바로 이제 탱커선 수주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탱커선은 언제 발주를 할까요? 유가가 올라올 때 발주를 할까요? 아니면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를 할까요? 이제 보시는 건 유가 차트인데요. 아까 이제 발주가 나왔던 이 11월을 기준으로 보면 당시 유가는 한 40불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유가가 이제 유가랑 관계없이 발주를 하는 경우를 논외로 쳤을 때, 이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탱커선은 유가가 내려갈 때 발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내려가면 이 기름을 쓰려는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제 유가가 올라가서 기름값이 비싸지면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시내에 차량이 적어지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유가가 60불 이하일 때 이 탱커선 발주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유가를 보면 오늘 기준으로 이제 94불이죠. 특히 이제 최근에는 그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여기까지 이제 땡겨서 보면 사실 이제 올해 그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좀 사그라들면서 이제 12월에는 이제 유가가 한 66불까지 떨어졌었는데, 하지만 이제 아시는 것처럼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다시금 이제 유가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최근에는 이 탱커선이 나오기에는 좀 불리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12월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올해 초 1월에 사용되는 이 난방 수요가 꺾이면 다시금 유가가 하락을 하고, 그래서 이제 탱커 선박 발주도 좀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현재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유가는 내려올 기미를 안 보이고 있는 만큼 탱커선 발주 이슈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해보면, 앞으로의 LNG 시장은 뭐 물론 친환경 이슈도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을 눈여겨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의 경우 이 가스선 수주도 중요하지만 이 탱커선 수주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 그 컨테이너선은 좀 어떨까요? 일단 이제 작년에 컨테이너선 시장을 정리해보면 크게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컨테이너선 운임이 크게 화두가 됐었는데, 이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에 엄청나게 부족하다는 이런 식의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텐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뭐 흠슬라라고 하는 H&M 같은 이 기업들은 이 컨테이너 운임을 후광이 없고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제 정말 2021년에는 이 컨테이너선이 부족했던 걸까요? 정답은 부족했던 건 맞지만 이 컨테이너선이 부족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많은 분들이 작년에 엄청나게 오른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면서 바다에 돌아다니는 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해서 운임 지수가 크게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이제 바로 이 기사의 제목처럼,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주요 항만이 폐쇄가 됐기 때문에 배가 이제 오가지도 못하고 바다에 그냥 둥둥 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풀려 있는 배가 부족한 게 아니라 일할 배가 부족했던 것이죠. 그리고 특히 또 작년에는 이제 이런 수에즈 운하발 물류 대란이 불거지면서 이 수많은 컨테이너선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그냥 둥둥 떠 있는 바람에 일할 배가 더욱더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컨대 이제 식자재를 가득 실은 이제 10톤 트럭, 이 10톤 트럭 수십 대가 이제 도로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제일 앞에 달려가고 있던 트럭이 사고가 나면서 이제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로의 차선이 2차선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이 트럭들이 싣고 있던 그 식자재는 제때 대형마트로 가야 됐었는데, 이 도로가 복구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해지니까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조금 더 비싸게 가져오는 한이 있더라도 식자재 공급을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 경우에 마트가 식자재를 가져오는 비용은 늘어났지만 이게 시중에 화물차가 없었기 때문에 운임료가 늘어난 걸까요? 아니죠. 화물차는 충분했는데
일할 화물차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작년 2021년 컨테이너선 시장을 정리해 보면 이제 이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동안 중국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되든 안 되든 누가 발주만 하면 이제 일단 가지고 와서 건조부터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경우가 허다했고, 특히 이제 지난 2018년에는 건조한 지 2년밖에 채 안 된 이 LNG 선박이 바다 한가운데 멈춰서면서 고쳐 쓰지도 못하고 폐선을 하는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최근에 이제 중국 조선사들은 뭐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말하기에는 이르지만 이 제목처럼 이제 앞으로는 이 컨테이너선에 집중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원래 이제 중국은 그 벌크선이 주력인 국가이고,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국가에서 발주를 해서 자국 조선사들이 건조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런데 최근에 몇 년간은 이 해외 물량을 집중적으로 가져와서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이제 왜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구사하는 걸까요? 뭐 물론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이제 한 가지 이유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의 선종이 동일한 배를 대량으로 건조하면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어떤 제빵사에게 이제 빵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들어왔는데 이 팥빵만 100개를 만드는 것과 이 팥빵 30개, 뭐 옥수수빵 30개, 또 뭐 이렇게 피자빵 40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총 100개를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어떤 빵을 만드는 게 원가를 더 절감하게 용이할까요? 당연히 이 팥빵만 100개를 만드는 게 원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빵 종류가 한 가지이고, 그리고 이 말은 원재료를 대량으로 더 값싸게 사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중국은 이제 이런 전략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다른 선박들에 비해서 이제 보시는 이런 컨테이너선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기사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 작년 1분기에 한국은 이 대형 컨테이너선, 그러니까 2만 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을 한 척도 수주를 못했는데 이걸 중국이 다 가져갔습니다. 아마도 이제 가격에서 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만약에 중국이 본인들이 이제 가스터는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컨테이너선은 전문이라고 우리한테 맡기면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국내 조선사들이 가져오는 물량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컨테이너선이 주력도 아닌데다가 가스선도 만들어야 되고, 또 주력 선박인 이 탱커선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중국에 비해서 이 마진을 양보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이 더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방금 중국의 주력 선박은 이제 벌크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뭐 BDI 지수도 그렇고 철광석도 그렇고 이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작년처럼 초급등을 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현재 중국은 이제 향후에도 이 벌크선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주력 선종을 바꾸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향후 LNG 시장은 친환경 때문에도 커지겠지만 이에 비례해서 눈여겨봐야 될 시장은 동남아 국가이고, 그리고 이제 국내 조선사들은 이 LNG선이 아니라 탱커선, 특히 이제 대형 탱커선 수주가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중국은 이 벌크선이 아니라 컨테이너선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국내 조선사들이 주력으로 만드는 선종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일컫는 이 LNG 선박이, 특히 이제 2억 불을 넘긴 이 LNG 선박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남은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